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2,540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관세 부과를 공표하는 상황에서도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01% 내리면서 닷새간의 상승 흐름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호실적과 하나오션 지분 매입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20.58% 급등한 49만 8천 원에 장을 마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대한 경계감으로 환율이 이틀째 1,450원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원 25전 오른 1,452원 45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공표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지만요.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71% 오른 2,53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 넘게 오르면서 2,550선까지 근접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지수를 매수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01% 내린 749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했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을 주도한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정도 빠르고 또 전력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SKC와 LG이노텍도 시장 선점의 속도를 내면서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연이어 강세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봇이 투입되면서 로봇 대 인간 전투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여기에 애플은 가정용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산업 그리고 가정용 로봇에서 로봇의 활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 테마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와 포드 같은 주요 완성체 업체들이 생산 조정을 검토하면서 부품사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요인들이 부품사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에 이슈가 가득한 테마와 종목 알아볼까요? 방산 테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되살아난 건데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수출이 내수를 처음으로 앞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한다는 소식에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도 9%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추가 매수 소식이 하나오션의 주가도 끌어올린 건데요. 특히 조선업 호황 그리고 특수선 수주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탄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저희에게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공대원 전문가님이신데요.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방송 공략주들 파티 분위기였는데요. 2구 산업과 젠백스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2구 산업은 짚어주신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성과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그동안에 나갔던 종목에 대한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대원 전문가로서 이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한 3개 정도 출연한 이력이 있고요. T사 경제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공략주로 대부분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켜서 수익률을 증빙해 드렸고요. 지금 11월 달부터 현재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공략주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수익을 증빙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나갔고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그리고 공략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2월 4일 날 나갔던 흥구석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흥구석유를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되는 그런 시점에서 관세가 정책이 부과되고 나면은 국제유가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되돌림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7.43%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동일하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고이고 나서 되돌림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월 3일 날 공략주로 들고 왔던 게 2구 산업이라는 종목이었죠. 차트가 전일 걸 들고 와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4,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기 전에 요 음봉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하단 부분부터 반등에 성공을 했고 7거래일 만에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7%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2차 목표가에 오늘 당일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과거 패턴을 본다면은 12월 초부터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반등세를 보였고 이번에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1월 6일 날 나갔던 T-사이언틱픽이라는 비트코인 관련주죠. 자, 이 종목 역시 하락 추세에서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기술적 반등을 보인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웅덩이가 출현할 때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 1,300원을 도달을 하면서 플러스 17.17%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나갔었죠. 오늘도 장중에 전고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4.12%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올릭스가 점상을 다시 한번 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투심이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두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9일 날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고 나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지니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니던 이 하단 부근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반등을 보이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1월 9일 날 SOS랩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로봇 사업에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비추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15,000원을 돌파를 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42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수가 대비 플러스 23.92%나 오름세를 보였고요. 보시면은 이 눌림목 구간에서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두 번째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가 출현해서 이때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0일 날에는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실전 공략으로 들고 왔었는데요. 추세는 우상향 국면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고점 대비로 한 5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을 때 21선 부근에서 두 번째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10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그리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32%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1월 13일 날 네온테크라는 드론 관련주가 나갔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시세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때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출현할 때마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3,400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웅덩이가 출현해서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플러스 6.50%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일 날 이제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성광밴드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웅덩이가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그리면서 무려 32,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37%나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 K정부가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름세를 다시 좀 보였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1월 14일 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D&D 파마텍이 나갔었는데요. 일정 캘린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눌림을 받을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고점 몸통 구간까지 6만 원대까지의 상승세를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2.43%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월 7일 날에는 지수가 좀 흔들림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를 보일 때 수젠텍을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과거에 겨울철 테마로서 5일선을 상회하면서 항상 오름세를 가파르게 보인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을 예상하면서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9.81%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월 22일 날 종목으로 대동기어를 들고 왔었는데요. 대동기어는 이제 농슬나라도 불리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36%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상향 국면에서 눌림을 받을 때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웅덩이가 잘 안 보이시면은 오실레이터 파란색 음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음봉이 출현할 때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바닥 부근에서 항상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36%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략주로서 한 요 부분에서 공략주로 웅덩이가 포착이 되려고 할 때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10일 날에는 전일이죠. 엑스게이트를 실전 공략주로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상으로 너무 떠서 첫 스타트를 끊어서 시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29%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아이온큐가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5일선 보면서 추세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자, 지금까지 32종목이 나갔고, 약수익이든 혹은 강수익이든 두 종목씩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두 종목씩 뽑아봐 봤는데요. 거의 많이 오르면 30%까지의 상승세, 50%까지의 상승세를 연이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28개 정도의 승률과 4패 정도의 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꼭 접목시켜서 앞으로라도 지금을 놓쳤더라면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앞으로에도 계좌 발전을 이뤄 나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승률은 32전 28승인데요.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번 달 이슈와 함께 수혜주가 들어있는 일정 캘린더입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트럼프 관세 부과 소식과 그리고 미국 CPI 관망세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으로 경제 지표가 CPI도 있고 PPI도 있고 무려 데이터 발표를 무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발언도 지금 오늘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영향 덕분에 오후장 들어서 고개를 좀 숙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1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기에서는 이렇게 혼조세를 그래도 다른 나름 선방하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게 올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18%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2월 19일부터 이제 세미콘 코리아라는 반도체 세미나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신모델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신기술에 대해서 기대감이 힘입어서 18%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닝 호실적을 기록하던가 K정부의 지원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더불어서 AI 그리고 양자암호, 로봇이라든지
다 기술주 중심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호실적이나 트럼프 정책 관련주 위주로 오름세를 좀 보이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 여파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는데 정치 테마로서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좀 오후장에 들어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김어준 이제 유튜브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이 2월 달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어떤 업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 평 그리고 주도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런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어제 짚어주셨던 QSI 오늘 바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간에서는 어떤 테마 분석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으로 엮이고 있는 아바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아바코가 일단 매수 잔량이 가장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OLED 관련주도 됐는데 이번에 반도체 이제 세미콘 코리아에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리고 HBM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를 신모델을 소개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상한가 가격은 17,150원이고 일봉과 함께 기술적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는 2차 전지 이번에는 이제 유리기판으로 엮이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자, 일봉상 흐름을 같이 보면요. 과거 흐름부터 지금 현재 흐름까지 과거 6월 달에 최고점 21,400원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전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우하향 국면에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무려 반토막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10,000원 부근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8월 달부터 11월 달 고점 라인이 16,000원 부근인데요. 전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은 16,000원대가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17,000원대에 끝났기 때문에 17,000원 부근 요 부근에서 첫 스타트를 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전고점 라인이 매물대 라인인 17,300원대, 4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19,000원대까지 상승 탄력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유리기판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미콘 코리아 일정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초가를 형성하는지 너무 높게 떠서 시작을 하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상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가 빈번하게 출현하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로 아바코 짚어주셨습니다. 19,000원까지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다가가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잠시 후에 웅덩이 기법부터 로켓 종목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 이재명 정치인 관련 테마주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디젠스, 동원금속, 그리고 일성건설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정치인 테마주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랜만에 정치인 테마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12월에 짚어주시고 승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관련 종목들 모멘텀과 기술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지금까지 터졌던 기업들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비철금속을 좀 봐라라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었고 기술주 중에서는 양자물을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 테마 2월 달 말일이 다가오고 3월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8차 변론도 이제 변론이 거의 기일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디젠스가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동원금속, 일성건설 역시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으로 디젠스인데요. 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2,200원대까지 2,25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종가는 2,085원에 형성하면서 플러스 23%에 마감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통상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고 추세는 우상향 국면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눌림 구간에서 항상 웅덩이가 2회 정도 출현을 했었었는데요. 밑에 하단에 물이 고인 게 안 보이면은 오실레이터를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당시에 요때 12월 달부터 최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차적으로 눌림 구간을 받을 때 요때 61선 부근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요. 밑에 하단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다시 한번 출현하기 시작했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거래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1,20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195원까지 최고점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말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3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리고 조기 대선 기대감도 엮여 있기 때문에요. 이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동원금속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젠스에 이어서 동원금속 역시 후발주로 항상 움직임을 같이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젠스는 오늘 시세가 나왔지만 동원금속은 오늘 시세가 큰 시세는 없고 플러스 5% 정도, 6%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플러스 4.74%에 1,900원대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 12월 9일 날 최저점을 찍을 때 최고점 2,800원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요. 과거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1선 부근에서 한 2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그릴 때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고 지금 역시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음봉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만났을 때 골든 크로스라든지 변동성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의 흐름은 다 굉장히 좀 비슷하죠. 자, 일성건설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략주로 들고 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당시에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들고 와서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한 30% 40%의 수익률을 증명해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서도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8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12월 달 가격 부근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쌍바닥 부근에서 횡보 구간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다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밑에 하단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다시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더 자세하게 공부방에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정치인 테마주 꼽아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디젠스, 동원금속, 일성건설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기법과 함께 들으시라고 이 일정 캘린더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 이슈와 함께 수혜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 미국에서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되잖아요.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어떤 기법을 우리가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장세가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웅덩이 기법이죠. 자,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야무지게 브리핑 이어가고 나서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드리고 있다라고 해드린 만큼 일정 캘린더까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는데요. 이 웅덩이 기법은 이렇게 웅덩이가 출현할 때가 매수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은 호재성 누수가 뜨기 당일 전에 그 전에 빠르게 바닥 부근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를 보시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를 포착하고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단기적으로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구 산업을 선별해 드렸듯이 관세에 힘입어서 이제 예상이 되는 비철금속이라든지 그런 쪽도 예상해서 웅덩이가 출현했죠. 출현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기술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기술주가 미래 성장주고 미래 기대감이 좀 많이 실린 만큼 기술주 중심에서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된 그런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간다면은 2자릿수 혹은 3자릿수까지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은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중에서 앞으로의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어야겠죠. 일정이 있어야지만 시그널이 더 극대화가 되고 수익률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에 대해서 매매 포지션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지하를 암시한다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웅덩이 기법이니까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순서대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이 1번, 2번, 3번 웅덩이가 모두 다 포착이 될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거의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이 포착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바닥을 암시한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를 포착하고 나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된다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 설명하기보다 차트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법 예시 종목으로 첫 번째 알맥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33,00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21%에 마감하면서 31,0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통상 알루미늄 대장주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알루미늄이 부각받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역시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세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 때문에 출렁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과거에서도 구리나 그리고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 비철금속을 주목해 보자. 관세는 항상 이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반복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과 그리고 2번과 그리고 3번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1번과 2번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1, 2, 3이 모두 포착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겠고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 역시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이 끝나갔기 때문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성 누수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에 주가가 무려 상한가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시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시 종목으로는 넥스트리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철강주로서 트럼프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수출량이 가장 많은 넥스트리 오늘 장중에 2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9,48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넥스틸 역시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발생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12월 9일 날 웅덩이 3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 최저점 7,100원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7,500원 부근에서 횡보세를 그리더니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통상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기법은 미리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ALT라는 종목인데요. ALT는 2가지 호재성이 동시에 뜨면서 주가가 연이어 지금 7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태원이 지금 SIC 기술을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큐비트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플러스 20%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한 2배 정도 출현하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국면에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모 관련주 중에서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기술주 중심에서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포착해서 들어갔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랑 접목시켜서 이 기법을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앞으로라도 극대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매 월마다 매 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일정 캘린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1월 달 일정 캘린더인데 자, 정보는 곧 돈이다라고 적어 놨었죠. 자, 보시다시피 과거에서도 이렇게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SY 스틸텍이 나갔었고 사실상 통상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기를 팔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이 그만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쭉쭉쭉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일부터 지금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주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관련주들을 이슈가 될 만한 트럼프 취임식이라든지 쭉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고 TV 공략주도 이거를 토대로 이제 무리고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공략주로 들고 와서 수익을 증빙해 드리고 있는 만큼 일정 캘린더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달 일정 캘린더인데요. 자, 2월 달 일정 캘린더 역시 최근에 이제 파리에서 AI에 대해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AI 관련주들을 쭉 오늘 날짜로 쭉 적어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어떻게 올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마음 AI라는 종목인데요. 파리 AI 정상회의를 개최를 앞두고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플러스 15%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다시피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출현하고 났을 때부터 10,000원대부터 현재 28,900원까지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무려 188%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동을 그리면서 눌림을 받을 때마다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인데요. 폴라리스 AI 역시 오늘 장중에 6%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종가는 윗꼬리 형성하면서 플러스 0.15%에 마감하면서 3,3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파리 AI 정상회의 일정을 앞두고 오늘 6%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자, 보시다시피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할 때부터 최저점 2,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3,700원을 기록하였고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는 무려 84%나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오늘 장중에 플러스 6%로 상승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고점 대비로는 플러스 10%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당시에 13,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61선 타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현 기준으로 111%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웅덩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상 말하지 못했던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이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인데요. 이제 내일장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로켓 종목 일성건설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 일성건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성건설은 이재명 테마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설과 그리고 SOC 투자 확대 가능성으로도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성건설이라는 기업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 그리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종합 건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주택 공약을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서 통상 수혜주로 엮이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에서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걱정하냐라는 그런 브리핑에 답변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세한 브리핑 내용과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지금 쌍바닥 구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격까지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재차 지금 출현하면서 고점과 저점의 상박 수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정권 연장이 45%, 정권 교체가 49%를 기록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이 40% 정도, 김문수 25% 정도를 최근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40%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김동연이 7.7, 김부겸이 6.5,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를 이낙연이라든지 김경수, 우원식 한 자리 숫자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자, 2월 11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저는 지금 아무 걱정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유튜브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출연하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전망에 대해서 이제 3월이라고 하던데라는 그런 브리핑을 하니까 이제 이 대표가 과거에는 1심에서도 이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3월 달쯤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됐으면 좀 쉽다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그에 대해 불만은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요. 자, 3월쯤 이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대법원 판결이 2달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질문에는 이제 이건 형사소송법 절차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향후 2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왜 하냐라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벌써 7차 변론이 끝나고 8차가 이제 오는 13일 날인데요. 8차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문하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재명 관련주가 오르든지 유죄로 인해서 하락을 하든지 올라가는 재료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에 선을 쭉 그어보니까 과거에 일단 제가 추천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들고 왔을 때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세를 약 4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2,900원에서 3,0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지금 내려오면서 10거래일째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선이 만날 때 이제 골든
골든 크로스로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월 말에서 3월 달 초에 슈팅이 나올 종목으로서 이재명 관련주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료로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하락한다면은 유죄 불안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고점이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상단 부근이 3,500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3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3,7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일성건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의 한 줄평, 미국 관세부가 그리고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보였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 정치인 관련주, 내일 주목해볼 로켓 종목 일성건설 올랐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달 이슈와 함께 수혜주가 정리되어 있는 일정 캘린더입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자료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